네, 사회복지 실천 분야, 1차적 실천 분야, 1차 현장이죠. 1차 현장 중에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노인이란 개념은 뭔가요? 노인. 네, 늙은 사람, 결손이 되어 있는 사람, 퇴화기에 있는 사람, 이런 여러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노인이란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노인과는 달라요. 법적인 노인, 그건 65세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라고 하는데 역연령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을 기준으로 한 연령, 1년 365일,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들을 돌보는 기능이죠. 늙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방법, 그런 걸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가 7%를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아직 고령이 안 됐다. 고령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도 14%를 넘어가요. 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언제죠?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이비 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런 뜻을 가진 그 세대들이 이제 65세가 되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구, 그러니까 시골들을 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곳은 이미 20%가 넘어갔어요. 노인 인구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초고령 사회나 고령 사회로 가는 것이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빨라요. 너무 빠르게 노인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을 무시할 수가 없다. 노인 복지가 사회복지의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노인 복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책과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득보장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 줄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있죠. 우리가 군인연금, 아까 했으니까 이거 이제 군인연금, 이 3대 특수연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3대 특수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금 제도로서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으로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공적부조라고 합니다. 공적부조. 예,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은 여러분 다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공적부조는 기초연금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보장 정책이 있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노인들의 주택에서는 뭔가 아파트 당첨을 할 수 있는 분양권을 더 높게 해준다든가,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양로시설, 양로시설 우리가 주거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거시설이라고 해요. 노인 주거시설인 양로시설 있어요.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노인 요양시설,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24시간 365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거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장 제도를 하고 있어요.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노인의 의료보장을 하고 있느냐. 일단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회보험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보험으로서.
그리고 의료급여로서 운영을 하는데, 이 의료급여라는 건 뭐냐면 의료급여 대상자다. 그 얘기는 본인 부담금인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특히 노인들에게, 소득이 있을 수 없잖아요, 노인들이. 그런 소득이 낮은, 자산조사를 거쳐서 소득이 낮은 사람, 노인들에게 공적 부조로서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공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 외에 또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배웠던 재가복지. 재가가 뭐예요? 재가가 뭐 집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집에 있는 상태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재가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방문사업이다. 방문사업. 그래서 가정보험사원 파견, 양성교육 이런 것들, 이런 방문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것들이 다 재가복지에 해당이 되죠. 그 외에 또 사회복지 서비스로서는 아까 앞서도 설명했지만 입소시설, 뭐 양로시설, 뭐 요양시설 이런 데가 있고요. 또 노인 여가시설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노인복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될까요? 일단 노인이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욕구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 중에 요즘 최고로 관심 갖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여러분이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놓고요. 사례관리가 앞으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매니지먼트 라는 사례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례관리를 3학년 때 꼭 배우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를 살펴볼게요. 장애인 복지. 자, 장애인은 뭔가요? 정신적 장애도 있죠. 우리가 장애 종류 중에는 정신적 장애도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가 또 있죠.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로서 뭐 지체장애도 있을 수 있고, 뭐 청각장애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장장애, 내부기관, 이거는 외부기관이잖아요. 예, 외부, 우리가 외형으로 보는 것, 지체가 불편한다든가, 뭐 다리가 하나 없다든가, 팔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뇌가 문제가 있다든가, 또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외부 신체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내부 신체 기능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다, 뭐 신장을 이식받았다든가, 뭐 투석이 뭐예요, 여러분? 투석? 돌 던진 거예요? 아니죠. 돌을 던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투석은 안 나왔네, 뜻이. 네, 투석은 뭐냐면 그 피를 수혈받는 걸 우리가 투석이라고 합니다. 의료용 용어죠. 네. 네, 투석,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네, 수혈받아서 피를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투석이라고 합니다. 네, 심장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호흡기, 뭐 간질장애 이런 것들 다 내부죠. 내부, 신체 내부 기능의 장애.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있으면 일상생활을 잘 못하겠죠. 이분들이 또 사회생활이 힘들겠죠. 그들을 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생활에 잘 나가고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장애인 복지다라는 거죠. 장애인 복지가 왜 필요해요? 네, 먼저 그 현황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가 258만 명이 넘습니다. 258만 명. 네. 그러니 약 우리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약 5.59%, 약 5% 정도 되죠. 5%.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거죠. 적지 않은 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노인 복지를 잘 해놓는 나라는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장애를 가질지 몰라요.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 어떤 병에 의해서 신장이 안 좋다든가, 뭐 호흡이 잘 안 된다든가, 또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도 돌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이 장애인 복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등록된 장애인 수거든요.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더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장애가 생길지 모르니, 후천적 장애가 생길지 모르니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나나 여러분이 언제 장애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장애인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우리가 몸이 불편한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존엄성이 떨어지겠어요. 무시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차별대우 당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존엄성이 떨어지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언젠가는 우리도 장애가 올지 모르니까 라는 그 얘기죠. 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장애인 역시 소득 보장 정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뭐예요? 수급자보다는 조금 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자산조사를 하거든요. 자산조사를 거쳐서 자산이 너무 없고 소득이 없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로 여깁니다. 근데 이들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차상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등록 장애인이 있다면 이런 장애인 수당과 연금을 주고요. 18세 미만은 장애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네, 18세 이상은 본인한테 가고 18세 미만은 보호자한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용정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의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 채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 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무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로 채용하는 그런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 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특수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특수교육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이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육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통합교육. 그건 뭐냐면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이 학교를 다는 거예요. 자, 그 장애인이 일반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휠체어 길도 없다. 그랬을 때 일반인들이 보면, 아, 휠체어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아, 이런 장애가 있으니 저들은 불편하니까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구나. 또 장애인들도 없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특수학교, 특수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났을 때도 일반적인 우리 사회를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특수교육도 장애인을 위한 아주 좋은 교육제도다라고 하지만 일반 학교에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 네. 장애인은 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주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주시설. 네, 거주시설. 집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예, 우리가 흔히 생활시설이라는 건 생활한다, 다시 말해서 집을 제공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4시간 돌보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들로 복지관, 뭐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크게 3개가 있어요. 네,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도 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인과 같이 모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장애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법 같은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의료 재활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이 필요하다. 장애인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평등한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